지금부터 네빌 고다드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부 공개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한 가지 기법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또 다른 끌어당김의 법칙 아니면 흔한 확언이나 시각화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평생 동안 암시만 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밝힌 진실입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강의 중 하나인 신과 나는 하나라는 강의에서 이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그의 가장 오래된 제자들조차도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도 본질적이고 강력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그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다는 문장이 아니라 힘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 나는 이다. 이것이 곧 신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징도 은유도 아닙니다. 직접적이고 여과되지 않은 진실입니다. 이제 자세히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모든 것, 평화, 사랑, 치유, 풍요 모두 한 가지 근원에서 흘러나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신성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온갖 좋은 것과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며 그런데도 왜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고도 외면당한 것처럼 느끼며 확언과 끌어당김을 반복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이 나와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신을 상상하며 아득히 먼 곳에서 때로는 듣고 있고 때로는 외면하는 신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분리의 환상이 당신의 변화가 미미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전에서는 신이 너희 주변에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너희 안에 계신다. 신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의 착각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야 했던 이유입니다. 치유되길 기다리고 돌파구를 찾아다니고 축복을 기다리고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나는 이타Iam이라는 말은 신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가만히 있어 내가 신이 됨을 알지어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이에 무엇을 붙이고 있습니까? 나는 지쳤어.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의식을 지닌 채 불을 기도하는 것은 결국 가난한 의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전환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신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다Iam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선언하십시오. 이제 나는 이다의 힘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천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수행도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핸드폰도 음악도 끄고 방해받지 않게 하십시오. 편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부유하다도 아닙니다. 나는 치유받는다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이다. 이 두 단어가 당신 안에서 종처럼 울리도록 두십시오. 가슴과 영혼을 타고 깊게 퍼지도록 허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원입니다. 이것이 네빌 고다드가 말한 창조의 토대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자체입니다. 이 순간의 고요함, 정적인 감각, 조용하고 신성한 존재, 그것은 공허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아닙니다. 충만함입니다. 바로 내면의 신성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이다. 사이에는 오직 진실만 붙이십시오. 이제부터는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치유되기를 원해. 왜냐하면 원한다는 말은 아직 갖고 있지 않음 즉 결핍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치유되었다. 부유해지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나는 부유하다. 사랑받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이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본질이 이미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재정렬하는 중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밤의 고요함 속에서 주장하라. 그 주장은 곧 현실로 굳어진다. 당신은 더 이상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족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된 정체성에서 말합니다. 이미 선언한 사람입니다. 고요 속에서 나는 이다를 말했을 때, 그리고 그 사이에 진실만을 붙였을 때, 그것은 단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창조의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와 같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말해졌기에 여러분의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된 것은 인간이 신이 되게 하려 함이었다. 이 말은 오만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고를 확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신성한지 기억하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르게 걸으십시오. 겸손하지만 확신의 참 모습으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현됩니다. 마냥 징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선언한 자, 실현한 자입니다. 표정에서, 말투에서, 행동 하나하나에 이미 이루어진 진리가 배어납니다. 한번 시도해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재정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기도 되길 바라는 척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정의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충실함. 그러니 지금부터 그 진실 안에 거하십시오. 그 진실에서 생각하고, 그 진실에서 말하며, 그 진실 안에서 반응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과 신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당신 안에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어떤 알을 깨웠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의 나는 이다 선언을 써보세요. 댓글에 적어도 좋고 혼잣말로 선언해도 좋습니다. 노트에 적어도 좋고요. 크게 선언하세요. 바라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나는 치유되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풍요다.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진실을 지금 선언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신은 당신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밤은 어쩌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 될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당신 안에서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네빌 고다드가 남긴 가장 특이하고도 강력한 가르침 중 하나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쇠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것을 실천한다면 당신은 내일 아침 전혀 다른 현실에서 눈을 뜰 수도 있습니다. 1950년대 네빌 고다드는 훗날 전설로 남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다리 실험이라고 불렀죠. 이건 자기계발 유행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긍정적인 말만 반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실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단 하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죠. 바로 당신의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 언젠가가 아니라, 우주가 허락할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잠재의식 수준에서 말입니다. 이 실험이 흥미로운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끌어당김의 법칙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만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현실을 만든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네빌 고다드가 학생들에게 이 실험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당신이 바로 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속 3일 동안 잠들기 직전에 다음 문장을 천천히 집중해서 반복하라.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전부입니다.
화려한 긍정문도 긴 일기장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한 문장.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계속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반대를 상상합니다. 사다리를 오르는 자신을 그립니다. 발이 첫 번째 발판에 올라서는 장면을 보세요. 손이 양옆을 꽉 잡는 감각을 느끼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벽, 빛, 그림자. 한 발 더 올라갈 때 몸무게가 이동하는 느낌을 느끼세요. 그리고 잠드세요.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네빌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는 꿈을 꿨어요. 다음날 직장에서 사다리를 쓸 일이 생겼어요. 집 앞에 사다리가 서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로는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느끼고 상상한 건 사다리를 오르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말이 아니라 느낌에 반응합니다. 네빌이 증명하려던 영적인 핵심은 이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짜라고 느끼는 것에 반응합니다. 이건 원하지 않아라고 말해도 그것을 실제처럼 느끼고 머릿속에서 반복 연습하면 당신은 그것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예와 아니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반복을 듣습니다. 감정을 듣습니다. 상상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주저없이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불을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의 느낌 속에 머무르고 사랑을 확언하지만 여전히 외로움의 장면을 떠올리는 겁니다. 말이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 뒤에 있는 상태가 현실을 만듭니다. 그러니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가 아니라 내 상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 실험이 단순해 보이지만 네빌 고다드가 준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훈련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사다리 하나로도 잠재의식을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은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침대에 누우세요. 오늘 밤 침대에 누울 때 무심코 눕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단순히 잠을 자러 가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의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을 끄세요. 세상을 어둡게 하세요. 눈을 감고 어깨를 내려놓으세요. 호흡을 느리게 하세요. 당신은 지금 한성전으로, 즉 현재 세계와 곧 만들어질 세계가 만나는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면 유사 상태에 들어가세요. 이것이 네빌 고다드의 비밀 관문입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닌 상태. 몸은 무겁고 마음은 떠다니고 겉마음의 잡음이 사라지고 깊은 마음이 듣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생각과 현실 사이의 장막은 얇아집니다. 여기에 심은 것은 자랍니다. 사다리를 보세요. 사다리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하세요. 나무든 금속이든 높든 낮든 벽에 기대든 혼자 서 있든 억지로 만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세요. 주변 공간을 느끼세요. 이건 이제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당신이 들어선 하나의 장면입니다. 사다리를 오르세요. 발을 첫 번째 발판에 올리세요. 무게가 이동하는 걸 느끼세요. 양손이 옆을 잡는 감각을 느끼세요. 차가운 금속인가요? 거친 나무인가요? 천천히 오르세요.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세요. 아래를 볼 때 살짝 어지러운 느낌까지 느껴보세요.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서 몸이 반응할 정도로 만드세요.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이 반응하도록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단 한 번 이 문장을 적으세요. 나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상상을 잠재의식에 새긴 뒤 겉으로 살짝 부정함으로써 그 대비가 인상을 깊게 새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결코 사다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면이 외부를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한번 사다리로 성공하면 그 방법을 재정에 쓰세요. 몸을 치유하는 데 쓰세요. 관계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쓰세요. 머릿속에서 사다리를 오르고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났다면 당신은 새로운 수입,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현실로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시간을 신성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은 결코 이 진실을 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상상은 공상이 아닙니다. 상상은 창조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버전, 또 다른 평행한 삶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문이 열렸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버전으로 가기 위해 애써서 자격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그저 그곳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암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체적이고 반복 가능한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과정을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결과를 쫓는 일을 멈추고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자신의 버전이 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현실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이 선택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바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세계는 의식 상태가 드리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즉,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 그러면 당신이 사는 세상도 자동으로 바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모든 버전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는 버전이 있습니다. 포기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라던 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태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최종 상태를 정의합니다. 무언가를 실현하려 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이 첫 단계를 놓치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매우 급진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끝에서부터 시작하라. 원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과정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끝에서 시작하십시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희망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다음 순간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합시다. 청구서를 갖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마지막 청구서를 들고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속삭이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치유를 바란다고 합시다. 치유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지 말고 일어서서 자유롭게 걷는 장면, 의사가 당신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언젠가는 아닙니다.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실습? 당신이 깊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 고르십시오. 딱 한 가지.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미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5초짜리 순간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를 들어 새 집 열쇠를 들고 있는 장면.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보는 장면. 누군가가 당신을 안으며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는 장면. 단순하게 최종적으로요. 설명하지 마십시오. 배경 스토리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영화 대본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위한 스냅샷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어떻게인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완료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반응합니다. 상상을 통해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제 5초 장면을 정했습니다. 이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 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마치 스크린 속 영화를 보듯 장면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상상만이 유일한 구원력이다. 그러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발 밑에 바닥을 느끼십시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종이의 질감, 포옹의 온기, 방 안의 향기를 느끼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십시오. 장면이 악수라면 손의 감촉을 느끼고 눈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십시오. 새 집 안에 서 있는 장면이라면 벽을 만지고 발걸음을 듣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십시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아는 그 버전에 자신 속으로 깊이 잠기십시오. 왜냐하면 네빌의 세계에서 가정이 곧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면 당신은 현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당신을 쫓게 됩니다. 잠들 때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그것이 고정됩니다. 잠들기 직전 의식은 조용해지고 잠재의식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황금 같은 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달력 속 하루가 아니라 고요함, 휴식, 확신의 상태입니다. 바라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를 베개에 두고 숨이 느려지고 근육이 풀릴 때 당신의 장면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을 느끼고 듣고 보십시오. 미래에서 온 기억처럼 잠재의식이 이미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재현됩니다. 문제를 생각하며 잠들지 마십시오. 그날 일을 되새기지 마십시오. 어떻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치유되고 사랑받고 성공하고 자유로운 새로운 나로 잠드십시오. 왜냐하면 잠재의식에 잠들기 전 남긴 감정의 서명이 당신의 깨어있는 삶 속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예전의 나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 상태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없고 돈도 없고 같은 직장 같은 집입니다. 그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봐라, 안 됐잖아. 멈추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지속하라. 징조를 찾는 것을 지속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항상 정체성보다 늦게 따라옵니다. 3차원 세계는 새로운 상태에 맞춰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옛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듯 걷고 이미 끝났다는 듯 말하고 이미 끝났다는 듯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과제는 이렇습니다. 5초 장면을 고르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상태로 잠드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보든 끝까지 지속하십시오. 평행 현실은 단지 가능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곳으로 싸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예전의 나처럼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나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지금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런 깊고 직접적이며 실용적인 가르침을 더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십시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노력 없이도 원하는 것을 쉽게 현실로 만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시도하고 계속 확언하고 계속 시각화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더 멋진 비전 보드나 더 강한 긍정 에너지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아주 특정한 한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이란 잠들기 직전입니다. 제가 끌어당김의 고수들이 밤에 어떻게 잠드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전에 꼭 들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누워서 눈을 감고 우주가 자는 동안 조금의 마법을 뿌려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입니다. 하루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비옥한 몇 분을 사용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프로그램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현실은 자동 조정 모드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사용하면 네빌 고다드가 가르친 방법대로 한다면 몸이 자는 동안 새로운 자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지금부터 잠들기 전에 끌어당김 고수처럼 잠드는 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것은 네빌 고다드가 가르친 것 중 가장 과소평가된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네빌 고다드의 말은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끌어당김의 구루가 아니라 혁신적인 목소리를 낸 인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작용하는 힘입니다. 즉, 아무것도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명언들을 좋아합니다. 느낌이 비밀이다. 결과에서 살아라. 인스타그램, 틱톡, 머그컵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말을 인용하는 것과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는 그가 반복해서 강조했던 단 한 가지 실천을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아침 루틴이 아닙니다. 점심에 하는 저널링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루 중 가장 고요한 명상 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몸이 고요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의식이 서서히 잠기는 그 마지막 몇 분입니다. 그것이 문입니다. 그 순간 잠재의식은 활짝 열려 있으며 내일 당신이 어떤 존재로 깨어날지를 각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잠드는지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깨어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동 원리입니다. 만약 의심하는 자신, 기다리는 자신, 속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자신으로 잠든다면 그 버전을 매일 아침 그대로 되살리게 됩니다. 같은 생각, 같은 패턴, 같은 삶.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오래된 자아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아로 잠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귀여운 은유가 아니라 경전에서 직접 가져온 표현입니다. 옛 사람이란 당신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자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옛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입니까? 돈은 항상 어렵게 벌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거의 다 왔지만 절대 끝까지 못 가는 사람입니까? 끌어당김이 그저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솔직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은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심지어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 사람을 고쳐서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사람을 떠남으로써 진화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에 결심하십시오. 내일 아침 깨어나지 않을 나의 버전은 무엇인가? 그를 이름 붙이고 직면하고 놓아주십시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무의식적으로 그 자아로 잠들게 되고 내일은 오늘의 폭사본이 될 뿐입니다. 이제 옛 자아를 놓아주었다면 새로운 자아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수하는데 생각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몇 마디 확언을 하고 장면을 상상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미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어 있다면 오늘 밤 어떻게 누워 있을까? 아직도 스트레스로 턱이 굳어 있을까요? 두려움으로 배가 긴장되어 있을까요? 후회로 심장이 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드럽고 안정되고 고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정의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말이 아니라 비전 보드가 아니라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나는 사랑받는다라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선택받았을 때 가슴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끼십시오. 돈을 원한다면 나는 부유하다라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안정이 척추에 어떤 감각을 주는지 느끼십시오. 자유를 원한다면 나는 자유롭다라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더 이상 설명할 의무가 없을 때 영혼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잠재의식은 한글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 감각, 상태로 말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좋은 기분을 느끼고 새로운 현실을 맛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휴대폰을 보고 스크롤하고 걱정하고 내일 계획을 세우고 어제를 되짚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상태는 사라집니다. 이해해보세요. 잠은 의식의 끝이 아닙니다. 명령의 전달입니다. 잠들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품은 것이 잠재의식의 운영체제가 됩니다. 그러니 새로운 상태를 앵커로 고정했다면 지키십시오. 간직하십시오. 인생에서 증거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게 효과가 있나? 라고 묻지 마십시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여기고 누우세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푹 쉬세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아는 사람처럼 쉬세요. 네빌 고다드가 말한 가정 속에서 잠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희망하며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자아로 잠들 것인지 아니면 끌어당김 고수들이 하는 대로 할 것인지 결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 새로운 자아로. 그리고 현실이 따라오게 두십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꼭 이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원도 하고 시각화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분을 높이려고 애도 쓰는데 그런데도 삶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해드릴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잊어버릴 짧은 명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자,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기다려온 변화는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네빌 고다드는 그의 가장 강력한 강의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비밀이라고 부른 것인데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대한 비밀은 통제된 상상과 성취하고자 하는 대상에 단단하고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잘 지속된 주의입니다. 처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비밀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한번 이 두 가지 요소를 다스리게 되면, 즉 통제된 상상과 잘 지속된 주의를 다스리게 되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핵심, 통제된 상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솔직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상상을 정말로 통제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상이 자동 조정 모드에 놓여 있습니다. 걱정? 그것도 상상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 역시 상상입니다. 창피했던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 그것도 상상입니다. 즉, 문제는 내가 상상을 쓰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미 매일 쓰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상상을 내가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상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가?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상상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머물게 할지를 내가 선택하는 순간 창조가 시작된다고. 노력해서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애원할 때도 아닙니다. 내가 믿고자 선택한 그림을 보고 그것을 놓지 않을 때 창조는 시작됩니다. 통제된 상상은 씨앗과 같습니다. 내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감정과 함께 붙잡은 이미지는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현실 속 열매로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상상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상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가? 이제 두 번째 핵심, 잘 지속된 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단순히 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 지속된 주의라고 했습니다. 흩어지지 않은 것,
산만하지 않은 것,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쉽게 뛰어넘지 않는 것.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산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끝없는 알림, 아침 식사 전에 이미 수천 개의 의견에 노출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한 주의를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 그것은 상상 속에서 감정과 함께 붙잡힐 때 현실의 톤을 띠기 시작한다. 곰곰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가 바로 상상에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잠시 무언가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가 그곳에 머물지 못하면 이미지는 금세 흩어져 사라집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는 절대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는 물입니다. 주의는 불꽃입니다. 그것이 상상 속 행위를 살아있게 유지시키며 결국 외부 세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진짜 점검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주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원하는 끝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의심, 산만함에 주의를 빼앗기고 있는가? 자, 이제 두 가지 핵심을 알았습니다. 통제된 상상과 잘 지속된 주의.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빌 고다드는 해답을 주었습니다. 성취할 대상을 단단히 반복적으로 붙잡아야 한다. 그 말은 분명한 대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졌으면 같은 희망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택된 끝, 구체적으로 성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은 활입니다. 주의는 시위를 당기는 힘입니다. 그런데 목표물이 없다면 무엇을 겨냥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재정적 자유입니까? 치유입니까? 사랑입니까? 평안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정의하십시오. 과정이 아니라 끝 상태, 즉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정의해야 합니다. 돈이라면 돈을 받는 장면이 아니라 이미 걱정이 없고 자유로운 상태를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건강이라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힘있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면 누군가를 쫓는 장면이 아니라 이미 선택받고 안정되고 사랑받고 있는 자신을 그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대상, 당신의 목표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두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틀을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네빌 고다드가 단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뜻했습니다. 한번 바라는 마음을 품고 의심이 오면 곧바로 놓아버리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액자에 그림을 걸듯 확고히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되돌아갑니다. 결단을 가지고요. 이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며 외부 세계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감정 속에 계속 머물러라. 그러면 그것이 사실로 굳어진다. 즉 세상이 변해주기를 애원하는 대신 상상 속 장면에서 이미 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힘주지 않고 주의를 유지하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하려고 합니다. 집착하고 힘을 쓰고 시각화에 매달리다가 지쳐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집착합니다. 힘을 줍니다. 그러나 네빌 고다드는 힘을 강요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신실한 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주의를 유지한다는 것은 억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의 박동처럼 자연스럽게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평온한 내적 확신 속에서 다시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것이 된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고도 현실을 바꾸는 길입니다. 이제 위대한 비밀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통제된 상상과 잘 지속된 주의, 그리고 그것을 끝에, 이미 이루어진 끝에 단단히 집중하는 것.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단 하나의 소원을 정하십시오. 그 대상을 정의하고 2가지 열쇠를 적용해 보십시오. 에너지를 흩뜨리지 마십시오. 5분마다 결과가 나타났는지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저 끝을 붙잡으십시오. 그곳으로 되돌아 가십시오. 법칙이 일을 하도록 두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하시겠다면 댓글에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적용하겠습니다. 말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적용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서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아주 미묘한 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네빌 고다드가 강조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옛 삶은 상황이 바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혹시 막혀있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같은 것을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세요. 오늘은 제가 전환점 터닝포인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낌은 생각이 잠재의식에 전달되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반복도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잠시 멈추고 콕 씹어 보십시오. 느낌은 잠재의식에 이제 이게 현실이다 하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매일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나 바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으로, 두려움으로, 체념으로 매일 아침 떠오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조용한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각화를 반복해도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처럼 느낀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를 인식하세요. 즉 지금까지 반응했던 방식, 믿어온 한계, 반복해온 패턴은 단지 습관일 뿐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를 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구식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반복으로 살아있는 버전의 자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옛 자아는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순간 끝납니다. 삶이 바뀌거나 모든 것이 해결되거나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자아는 여러분이 옛날의 그 버전처럼 느끼지 않을 때 끝납니다. 예전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때 끝납니다. 예전의 반복 패턴이 더 이상 같은 감정적 만족을 주지 않을 때 끝납니다. 이것은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패턴을 보고 그것들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옛 자아에 대한 감정적 동의를 철회하십시오. 그들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옛 삶은 외부 변화가 아니라 단절을 통해 끝납니다. 새로운 상태를 옛 상태보다 깊이 느끼세요. 네빌 고다드는 더 열심히 시각화하라거나 더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라. 그 느낌을 너무 분명하고 생생하게 느껴 현재의 현실보다 더 실제처럼 느끼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겉으로 연기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단지 내부에서 살아가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느리게 하고 내면에 집중하십시오. 돈이 이미 있다면 가슴이 어떻게 편안하게 느껴질까요? 이완되면서요. 인간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내면의 대화가 바뀝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옛날의 패턴은 더 이상 집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태가 현재 현실보다 더 익숙해질 때 옛 타임라인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두 감정 상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편안한 상태에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정을 집처럼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단순히 명상 중이 아니라 하루 종일 순간순간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나 자신처럼 느껴질 때까지 지속하십시오. 이번 단계는 미묘하고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화려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SNS에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 버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긍정적인 상태를 강제로 유지해서가 아니라, 기술을 완전히 숙달해서가 아니라 옛 자아에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 트리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알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가정하라.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새로운 나 자신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조용히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그러한 순간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옛 버전이 손을 놓는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다면 댓글에 과거의 선을 넘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것은 선언이며 약속이며 당신의 깊은 자아에게 이미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외부 상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된 자신을 느끼는 순간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삶은 상황이 바뀔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던 사람이 되지 않을 때 끝납니다. 네빌 고다드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를 가르쳤습니다. 느끼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돌아가지 마십시오. 새로운 상태에서 뵙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 즉 현실에서의 실현이란 단순히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원하는 삶을 그려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 없이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이미지를 보는 것 자체가 실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느낌입니다. 하루 종일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단 60초 동안이라도 그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다면 세상은 반드시 그에 맞게 재배치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꿈을 그릴 수 있지만 몸으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빠져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 밤 잠들기 직전에 당신이 원하던 현실을 진짜로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단순한 흉내내기나 바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듯이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끌어당김은 더 이상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곧 당신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현실 실현은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은 두 가지 힘이 함께 작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바로 느낌과 잠재의식입니다. 이 두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두 힘은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도 당신을 거슬러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끌어당김의 대가입니다. 단지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실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지기 위해 비전 보드가 필요한가요? 걱정을 하기 위해 확언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청구서 걱정, 단 한 번의 거절 경험만 떠올려도 가슴이 조여오고 속이 내려앉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 감정은 몸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듭니다. 즉시 각인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기도 전에 곧 현실이 그 상태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부족함,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거절. 원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돌파구가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이 원치 않는 현실을 만들 수 있다면 기쁨, 감사,
안도감은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최악의 상황을 두려움으로 실현했을 때마다 사실은 이 법칙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단지 놓친 것은 에너지를 뒤집는 것뿐입니다. 두려움이 부족을 실현한다면 의도적으로 풍요를 느끼기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거절을 실현한다면 의도적으로 사랑을 느끼기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혼란을 실현한다면 의도적으로 평화를 느끼기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것이 바로 네빌 고다드가 가르친 전환점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결코 예전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실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시간의 명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짜내야 하지도 않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잠깐이라도 실제로 느낀다면 그것으로 씨앗을 심기에 충분하다고. 지금부터 제가 그 상태로 들어가도록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우회하고 이미 성취한 소망의 감정으로 자신을 채워넣고 현실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몸을 안정시키고 소망을 불러내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어깨가 내려가고 턱이 풀리고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단 하나의 소망에 집중하십시오. 5개가 아닙니다. 목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가장 강하게 당신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삶.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관계. 아마 건강과 활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부드럽게 그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떠올렸다면 속으로 속삭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미 내 것이다. 그 장면 속으로 직접 들어가세요. 이제 이미 그것을 가진 당신, 이미 그것을 가진 당신의 상태에 들어가세요. 영화를 보듯이 멀리서 지켜보지 마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만약 그것이 당신의 꿈의 집이라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벽의 색,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을 보십시오. 방에서 방으로 걸어가며 부엌의 조리대를 만져보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미소에서 전해지는 안전함을 느끼십시오. 만약 그것이 돈이라면 통장 속 숫자를 보십시오. 어깨 위의 무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속삭이십시오. 나는 자유롭다. 드디어 끝났다. 그 현실의 공기를 숨쉬십시오.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자신을 그 안에 두십시오. 감각을 완전히 참여시키세요. 무엇을 보나요? 부드럽고 차분한 색깔입니까?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빛입니까? 무엇을 듣나요? 웃음소리? 파도소리? 음악소리? 무엇을 느끼나요? 손끝에 닿는 질감, 피부 위의 바람, 포옹의 따뜻함? 무엇을 맡나요? 간 내린 커피향, 꽃향기, 바닷바람? 무엇을 맛보나요? 샴페인일 수도 있고 그저 삶 자체의 신선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주목하십시오. 기쁨입니까? 감사입니까? 평화입니까? 사랑입니까?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도록 두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한번 경험한 것은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안고 잠드세요. 오늘 밤 침대에 누울 때 이 장면을 함께 가져가십시오. 눈을 감으며 포근한 담요처럼 그것을 품으십시오. 분석하지 마세요. 조목조목 분석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잘했는지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십시오. 그냥 그 안에서 쉬세요. 그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기면서 누우세요. 만약 그것이 사랑이라면 가슴속의 따스함을 안고 잠드십시오. 만약 그것이 돈이라면
이미 끝났다는 안도감 속에서 잠드십시오. 만약 그것이 건강이라면 흐르는 에너지와 편안한 움직임을 느끼며 잠드십시오. 왜냐하면 잠에 드는 순간 의식은 물러나고 진짜 창조자인 잠재의식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당신이 마침내 잠들 때 붙잡고 있던 장면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그것과 일치하도록 재배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여전히 바라는 사람으로 잠들지 마십시오. 이미 이룬 사람으로, 이미 된 사람으로, 이미 가진 사람으로, 이미 그 속에 사는 사람으로 잠드십시오. 그리고 지금 떠나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하십시오. 선언하세요. 이제 이것은 이미 내 것이다. 라고요.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내면의 불꽃을 느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여러분이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쫓고 기다리고 노력하며 간절히 바라던 방식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부탁은 단 하나입니다. 잠시만 주의 깊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동기부여도 아니고 단순한 희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장된 가르침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원리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직접 가르쳤던 원리이며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부르는 것들을 실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 경전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은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생명체, 식물까지 모두 창조했다. 그리고 7째 날 신은 휴식했다. 왜일까요? 신의 일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이 스스로 만든 모든 것을 바라보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반쪽도 아닌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미 끝났습니다. 잠시 멈추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가 이미 끝났다는 것은 신이 아직까지도 지금도 무언가를 만들고 디자인하고 붙이고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체계는 이미 완전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에도 과학자와 탐험가들과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종, 새로운 행성,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막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전부터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제야 발견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 여러분이 기다리는 부와 풍요, 여러분의 기회, 치유, 자유. 그것은 언젠가 미래에 창조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끝났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존재하지만 숨어있던 종이 발견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빌 고다드가 말한 창조는 이미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현실을 억지로 밀어붙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에게 새로운 것을 달라고 매달리고 간청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려 했던 것은 당신을 위한 모든 가능한 인생의 버전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의 상태요. 각각의 상태는 인생이라는 연극 속에서 이미 완성된 장면과도 같습니다. 여전히 기다리며 찾고 있는 상태가 있고 이미 선택받고 이미 부유하며 이미 사랑받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그 상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가 존재하도록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상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다림을 멈추고 선택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는 끝났다는 말을 듣지만 여전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돈이 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인간관계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창조가 끝났다면 기다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되고자 하는 그 존재입니다. 다만 이것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당신의 거부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곱씹어 보십시오. 꿈꾸는 인생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 꿈이 이미 자연스러운 상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내적 대화, 여러분의 가정, 남들이 듣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조용한 이야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이미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을 선택했다면 여전히 찾는 사람처럼 걷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받고 이미 선택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풍요와 부를 선택했다면 절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공급받고 있다는 조용한 에너지를 지닌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은 흉내내거나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적 비전과 외적 태도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비전과 외적 태도가 하나가 되면 세상은 반드시 그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결코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앞에 두 단계, 즉 상태를 선택하고 그것을 이미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반드시 시험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반영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결핍, 무가치함이라는 강력한 성으로 다시 끌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예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침묵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한 그 상태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머무를 것인가. 대부분은 벗어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들, 벗어나지 않고 이미 끝났다는 진리에 고요히 머무르는 이들, 그들이 바로 현실이 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의 말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직 여러분의 상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상태를 선택하고 그것을 이미 가진 것으로 보고 결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과 조용한 합의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가르침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된 희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정열뿐입니다. 만약 제가 10,000원을 끌어당기는 것과 100억 원을 끌어당기는 것의 차이는 노력, 운, 인맥이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한 어떤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 차이가 바로 상상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면요. 네빌 고다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끌어당김의 스승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재정적 현실 전체를 완전히 바꿀 만큼 강력한 멘탈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10,000원과 100억 원의 차이를 모릅니다. 무엇을 끌어오든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오늘 저는 네빌 고다드의 유명한 사다리 실험을 바탕으로 한 큰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단계별로 공유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뿐 아니라 왜 작동하는지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재정적 풍요를 열고 마음의 숨은 힘까지 깨우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풍요, 깨어있음, 진정한 내적 힘으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끌어당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시각화하고 확언을 반복하고 명상하고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그대로이고 경제적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심리적 장벽입니다.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돈은 무거운 감정을 가져옵니다. 두려움, 의심, 어릴 적부터 주입된 제한적 믿음 등 이것이 끌어당김을 가로막는 저항을 만듭니다. 또한 불완전한 기법으로 인해서요. 시각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긍정 확언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명상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빠진 핵심은 바로 감각과 감정 전체의 몰입입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에 내 소원이 이미 실현되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열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돈을 가지는 것을 상상할 때 정말 모든 감각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손에 잡히는 지폐의 무게를 느끼나요? 현금의 바삭거리는 소리를 듣나요? 새로운 지폐의 특유의 향까지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과 현실의 간극이 메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잠재의식은 크냐, 작냐 등의 스케일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000원은 쉽고 100억은 어렵다. 잠재의식에는 과정이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당신이 어떤 가정을 하느냐입니다. 100억은 너무 많아라고 믿는 순간 잠재의식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적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과정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정신적 장벽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정의하세요. 정확하게요. 막연히 돈 더 많이가 아닙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써두십시오. 1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100억원이든요. 구체성이 힘입니다. 다음으로 재정 사다리를 만드세요. 네빌 고다드의 사다리 기법처럼 맨 꼭대기에 당신의 목표 금액이 놓여있는 사다리를 상상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목표입니다. 수면 유사 상태에 들어가세요. 조용한 곳을 찾고 몸과 마음을 깊이 이완시키세요. 이 나른한 상태, 잠들기 전이나 막 깨어날 때의 이 나른한 상태가 당신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한 칸 한 칸 오르는 자신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사다리의 촉감, 주변 풍경, 당신 주변의 세상, 손의 감각까지 생생하게 느끼십시오. 생생하게요. 무엇을 잊고 계신가요? 손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당신이 원하는 큰 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경험하세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부유함의 냄새, 풍요와 부유함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기쁨, 안도감, 풍요의 힘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네빌 고다드가 말한 끝에 사는 것입니다. 평소대로 살면서 관찰하고 믿으십시오. 자연스럽게 하루를 보내세요.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힘을 써서 저항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하루를 보내면서 들어오는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지켜보십시오. 그것은 예상치 못한 환급, 선물, 승진, 급여 인상, 혹은 전혀 상상치 못한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의식적인 의지가 아닌 당신의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당신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를 다루어 봅시다. 먼저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싸우거나 억누르지 말고 관찰만 한 뒤 다만 다시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으로 돌아가십시오. 조급함이 느껴진다면 이를 기억하세요. 끌어당김에는 고유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과정을 즐기십시오. 모순된 생각에 대해서요. 밤에는 부와 풍요를 상상하면서 낮에는 하루 종일 돈 걱정만 한다면 신호가 섞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낮이든 밤이든 부와 풍요에 머무십시오. 어떻게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경로에 집착하지 말고 강요하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계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세요. 돈은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장애물들은 실패 신호가 아니라 현실의 실현이 되어가는 근육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확성과 약속입니다. 목표를 쓰세요. 사다리를 만드세요. 다음은 감각적으로 통달하세요. 시각화의 감각을 더해 돈의 냄새와 소리를 들으세요. 감정적으로 몰입하세요. 이미 그것을 가졌다면 어떤 느낌일지 일기를 써보세요.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주목하세요. 끝에서부터 사십시오. 이미 부자라면, 돈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동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와 언제를 내려놓으세요. 꽉 쥐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이완하세요.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이미 실현되고 있음에 감사하세요. 의심을 극복하세요. 남은 의심과 제한적인 생각을 수정하세요.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기록하고 모든 과정을 통합하십시오. 하루 5분의 꾸준한 집중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 배운 핵심은 이렇습니다. 잠재의식은 10,000원과 100억 원의 차이를 모릅니다. 감각과 감정의 몰입 그리고 상상이 실현의 열쇠입니다. 사다리 기법은 상상이 의식적 의도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장애물은 정상적인 과정이며 꾸준함과 내려놓음이 결과를 불러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100만 원이든 100억 원이든 과정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오직 당신의 가정뿐입니다. 바라보세요. 시도하세요. 즉각적인 변화를 느껴보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시고 도움이 될 만한 이들에게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만의 재정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하십시오.